정부가 민노총 등 주요 노동조합의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자리는 정부가 일방적인 발표를 한 자리가 아니고 국민의힘 집권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를 연 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따라서 범여권이 노동조합 민노총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대통령실과 정부와 집권당이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노조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노조 재정 운영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을 정부도 과감성 있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내용이 약간 좀 엇갈리는데요. 현행 노동조합법상 노조재정 전반을 외부에서 들여다볼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 동아일보의 보도입니다. 민노총 등 주요 노조는 1년에 2차례 회계감사를 자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조합원들에게 공개합니다. 이건 마치 무슨 친목단체들 있잖아요. 친목단체에 그 회장이나 총무가 있으면 그 총무가 그 친목단체 회원들한테 올해 여러분들 회비 얼마씩 내셔가지고 전부 얼마 걷었고요. 야유회 2번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얼마를 써서 지금 얼마 남았어요. 이렇게 간략하게 써서 친목 회원들한테 고지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1년에 2차례 회계감사를 하긴 하는데 자체 회계감사를 진행한답니다. 자체. 누가 하는지도 몰라요. 회계사가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내부 조합원들에게 공개한다는 겁니다. 거의 친목단체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뜻이죠. 고용부의 관계자는, 노동고용부,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조가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은 돼 있지만 자율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구체적 요건이 법적으로 정비되어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계감사하는 감사원이 외부 인력이어야 한다거나 또는 회계감사를 어디에 어떻게 보고해야 한다는 식의 보고 및 제출 의무가 법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아무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행정관청은 노조의 회계 결산 자료 열람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이마저도 사실상 사문화됐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저 회계 결산 자료 좀 주세요 해도 민노총이 주겠습니까? 안 주면 그걸로 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문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노동계에서도 조합원이 낸 회비로 재정이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 이거 좀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가 노동계 안에서도 그동안 계속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깜깜이 노조 재정 운영을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동안 일부 노조가 운영비 등의 비용을 제출할 때 현금을 사용해 왔는데 현금을 사용했대. 이것을 이제 법인카드로 사용해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노조에 대한 회계 감시가 한국보다 엄격하다. 영국은 노조 회계 감사 결과를 매년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프랑스는 회계관리 전문조합원이 회계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약간 결이 다른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노동부 측에서 한 말이라고 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조에 지출한 사업비가 있다. 이 경우에는 예산이 나간 것이므로 이 사업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금이 노조와 관련한 사업이나 연구나 행사 명목으로 상당액 나간다.
노조로 흘러들어간 세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는 당연히 살펴볼 수 있다. 정부는 합법적으로 노조 재정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일보도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노조는 완전히 깜깜인데 미국은 1년에 25만 달러 이상 예산을 운영하는 노조는 노동부에 의무적으로 예산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25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한 3억? 1년에 3억? 영국 노조도 의무적으로 회계를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이나 영국의 이런 기준에 비춰보면 민주노총 2019년 기준 101만 명입니다. 2012년 올해 민노총이 큰소리 치면서 조합원 숫자를 공개했는데 113만입니다. 이들이 월급에서 원천 공제해서 조합비 내고 있죠. 그러면 민노총이 전체 회비 규모를 공개한 적은 없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얼마냐? 민노총 본부의 1년 예산은 200억 원이 넘고 민노총 전체는 2천억 이상의 조합비를 걷어서 쓰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저는 사실 이 민노총의 회계 투명성 문제야말로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5년 전부터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 주장은 지상파 종편에서도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발언할 기회가 있을 때 해왔던 주장이고요. 고성국 TV에서는 뭐 수십 번 이상 제가 이 주장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주장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이런 겁니다. 광우병 때 600여 개의 좌파단체들이 갑자기 모였는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제가 좌파단체들을 대충 알잖아요. 전부 페이퍼 단체들이에요. 뭐 한두 명이나 상근자가 있을까? 그런데 거기에 민노총 정교조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광우병 때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그렇고 이 자들이 지긋들 말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연인은 1700만 명이 촛불 들고 집회를 했다고 문재인이가 자랑삼아 얘기했잖아요. 자, 1700만 명의 연인원이 집회에 나오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물론 그중에 진짜 지 돈 가지고 집 앞에서 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잖아요. 전부 광화문을 가득 메우고 했잖아요. 광우병 때도 광화문을 가득 메우고 했잖아요. 세월호 참사 때도 광화문을 가득 메우고 했잖아요. 백남기 씨가 사망했을 때도 광화문을 가득 메우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 자발적인 이 것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좌파 집회할 때는 대형 스피커 안 세웁니까? 수십 대 수백 대의 화물차들이 동원이 안 됩니까? 버스는 또 얼마나 많이 동원이 됐습니까? 그거 다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대규모 광화문을 뒤엎은 좌파들의 집회는 엄청난 돈과 인력이 동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돈 어디서 나왔느냐? 제가 당시에 추정하기로 이것은 민노총 정교조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규모의 돈이다. 자, 그런데 만약에 민노총이 정교조가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쌓아온 조합비, 뭐 파업 투쟁 자금 이런 거를 대통령 탄핵하는 데 쓰고 광우병 가지고 이명박 정권 압박하는 데 쓰고 했다면 이거야말로 조합 본연의 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돈을 쓴 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노총과 노동조합 어디에 정치활동하는데 돈 쓸 수 있다는 게 돼 있습니까? 없을 거라고요. 그게 돼 있으면 조합 설립 허가가 안 나요. 제가 이 민노총과 그 조합의 그 정관 같은 걸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 생각이지만 없어요. 있다면 노조 설립 허가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자들이 이른바 정치투쟁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광우병 투쟁을 위해서 돈을 썼다면 이거는 조합비를 그 목적 이외에 전용한 거가 됩니다. 이 순간 배임이에요. 이 순간 횡령이라고요.
우리가 문재인 좌파 정권의 폭정에 저항해서 광화문 집회를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위 집회를 하면서 갑자기 태극기 집회가 만들어지니까 플래카드 만들 돈도 딸리게 되고 그래서 현장에서 모금을 했습니다. 후원을 받았어요. 태극기 집회에 오신 분들, 자유파 국민들이 후원을 했습니다. 이거 문재인 좌파 세력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권 잡자마자 2만여 명이 넘는 이 태극기 집회 후원자들의 계좌를 전부 영장을 받아갖고 다 털어버렸잖아요. 5만 원 후원한 중고등학생 이 통장까지 털었지 않습니까? 이자들이. 우리 자유파는 어디 돈 나올 데가 따로 없어요. 투쟁장업 쌓아놓은 단체도 없어서 그렇게 정말로 십시일반으로 해서 후원금 걷어갖고 했는데도 이 계좌를 전부 다 털어가지고 지금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저한테 고성국 TV 후원하고 싶은데 계좌로는 겁이 나서 못 넣겠으니 제가 이거 직접 갖고 왔으니까 좀 좋은데 써주세요. 10,000원짜리 꼬깃꼬깃 5장 봉투에 넣어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좌파들이 광우병, 세월호 참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윤석열 퇴진 집회, 이거에 수많은 돈들이 들어갈 텐데 이 돈들 제 짐작으로는 전부 민노총 정교조에서 나왔을 거라는 겁니다. 이 기생충 같은 자들이 지그들 돈 어디다 내놓고서 투쟁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부가 뒷돈 대준 게 아니라면, 문재인 좌파 정권이 뒷돈 대준 게 아니라면 이것은 그래도 조합비 따박따박 계좌로 받아가지고 투쟁자금 쌓아놓은 민노총에서 거의 대부분의 이 투쟁자금이 나왔을 거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추적합니다. 자, 만약에 제 추정이 맞다면 민노총 전 간부가 업무상 배임, 횡령에 해당되는 범죄를 수년간에 걸쳐서 조직적으로 저질러 왔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조합의 목적 이외에 썼다면 배임이죠. 현금으로 사업비를 썼다 그러는데 공무원들은 말이죠. KBS 이사 2,500원 김밥 먹은 걸로 잘렸어요. 법인카드로. 민노총은 그야말로 법위의 노총이고 치해법근지대에 있는 자들입니까? 이 자들은 110만, 113만 노조원의 월급에서 또박또박 원천 계좌이체해서 모은 그 조합비,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지것들 함부로 현금으로 빼내서 써도 됩니까? 조합원, 이 조합 이외의 목적에 함부로 돈 써도 돼요? 그래도 처벌받지 않습니까? 저는 노동개혁 복잡한 거 여러 개 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계 투명성부터 제대로 잡으면 지금 노동규적들 거의 대부분 다 사법적으로 처리하고 척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가 바로 그 노동개혁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된다. 법대로 하자. 노동 탄압이 아니라, 민노총 탄압이 아니라 노동을 바로잡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바로잡는 것이다. 네, 고성국 칼럼. 네, 노조회계 투명성 확보야말로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